경북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길은 도심까지 위협했습니다. 당초 진화에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달리 이번 산불은 2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야간에도 헬기를 동원하며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개최하는 세계 대표자 대회와 수출 상담회가 안동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기업 간 교류를 넘어 산불 피해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정책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불은 도심까지 위협했는데요.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산불 확산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260헥타르로 축구장 364개 면적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택 피해도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4개 동 일부가 불에 탔고 이양기 등 농기계 7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8일 오후 2시쯤 함지산 구분 응선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확산하자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 2, 3단계를 순차적으로 발령했습니다. 소방청도 산불이 민가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화 2시간여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산불이 도심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요거는 자칫하면 이제 진화 자원을 제때 빨리 투입을 안 하면은 대형 산불로 금방 번질 우려가 있어서 청소도 아예 관심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모든 진화 자원들을 최대한 끌어 많이 모았습니다. 처음으로 야간 진화가 가능한 수련 헬기 2대를 투입을 해서 강풍을 타고 불티가 사방으로 날아가는 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불은 최초 발화지인 노곡동에서 동쪽으로 1, 2km 떨어진 조야동 민가 인근과 대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서변동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노곡동과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면서 한때 2천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팔달초등학교 등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그 산불 보면서 내가 맨날 울고 있었어요. 우리 집도 지금 바로 산밑인데 우리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그 현실이 어제 딱 우리 내인데 닥치더라니까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러면 그분들 심정을 알겠더라니까 여기 자보니까. 아이고 어제 마음하고 오늘 마음하고 많이 틀리지요. 어제는 참말로 너무 참 겁이 나고 불안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빠르게 번졌던 대구 산불은 야간에도 헬기와 인력을 현장에 집중 투입하고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유도하면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산불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산불 3단계까지 발령됐던 대구 북구 산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와 달리 불은 다행히 2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야간에도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이어간 것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발생했던 날인 28일 저녁 7시 30분까지만 해도 진화율 19%였던 대구 북구 산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큰 불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4시 진화율은 60%까지 올랐고 오후 1시 산림당국은 주불을 진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길이 집으로까지 번질까 급히 대피했던 주민들은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 12시까지 불 써 있는 집 가가고 다니면서 다 나오시라 해가지고 만약에 가구에 다 이렇게 저기 했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가슴이 지금도 눈물 나게요. 다행이지요. 밤새도록 그래 그 꺼져서 그래서 다행이지. 안 그러면
우리도 집에서 뭐 기증품은 다 가지고 그때 그래도 막 빨리 나가라 하는 그래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복귀 집으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 소방대원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지난달 22일 경북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야간에 헬기가 투입되지 못해 사실상 진화 작업 공백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구 산불 대응은 달랐습니다. 야간에 작업이 가능한 헬기인 수리온이 2대 투입돼 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2대가 동시에 들어와서 저희들 오늘 이제 이거 대시권 산불이고 또 야간 진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이제 고려해 본 결과 모든 측면에서 이제 안전성이 확보됐습니다. 국토부 조건에 맞아서 어제 저녁에 야간 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야간 공중 진화뿐 아니라 근접 진화도 동시에 이뤄졌습니다. 산으로 가는 도로망 구축이 잘 돼 있고 등산로도 곳곳에 있어 진화 인력이 산으로 올라가 근접 진화 작업을 함께 벌인 겁니다. 그렇다면 경북 산불 때는 왜 야간에 헬기가 투입되지 못했을까? 그 옆 울진 영덕으로 방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철탑이 많습니다. 그 지나간 철탑이라든지 뭐 또 농공공단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산에 이제 철탑하고 그런 위험 시설들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야간 진화는 좀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대구 산불은 23시간 만에 꺼졌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이 계속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28일 낮에 시작된 대구 산불이 2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보통 해가 지기 전까지 주부를 잡지 못하면 야간에는 산불 확산을 막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야간 진화에 수리온 헬기가 투입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남에서 개발된 수리온은 한때 깡통 헬기라는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산불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 정상에서 붉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헬기를 띄우기 어려운 늦은 밤이지만 헬기 2대가 연신 물을 뿌립니다. 야간에도 비행이 가능한 진화 헬기, 수리온입니다. 국내 최초의 야간 진화 헬기인 수리온은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 2012년 다목적 헬기로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소방 헬기로 개량돼 산불 현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수리온의 담수량은 2,700리터 정도로 중형급이지만 야간 진화에 특화된 장비 등을 갖췄습니다. 조종사가 야간 비행 중에도 불이 번지는 산등성이와 계곡, 철탑 등 지형 지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종이기 때문에 과거 기종에 비해서는 그 전제 장비가 많이 탑재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운전자, 조종사들의 이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거고. 앞으로 수리온은 산불 진화의 핵심 헬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현재 산림청과 소방청 등의 주력 헬기인 러시아산 카모프 헬기보다 기동성이 좋고 부품 수급 등 유지와 보수도 쉽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구 산불 야간 진화에 맹활약을 펼친 수리온. 이제 산불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세계 70개국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안동을 찾았습니다. 세계 한인 무역협회가 개최하는 국제 비즈니스 행사인 제26차 세계 대표자 회의 및 수출 상담회가 안동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단순한 기업 간의 교류를 넘어 대규모 산불 피해를 본 안동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뛰어난 기술력과 제품을 자랑하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240여 개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방문한 한인 경제인과 바이어 1000여 명의 눈길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외 한인 경제단체인 세계 한인 무역협회, 즉 월드옥타가 안동을 찾았습니다. 매년 회의를 열고 국내 우수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해외로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럼과 설명회 등이 함께 열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내의 중소기업들의 해외 수출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한인 경제인들이 이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회의는 단순한 경제적 교류를 넘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핵심 실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회원사들이 성금을 모아 기부하는 것은 물론 타버린 산에 새롭게 심게 될 묘목을 기증합니다. 또 2천여 명에 달하는 참가 회원들이 식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동사랑 상품권을 지급해 골목 상권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가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가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실제 안동시에서 소비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안동시에서 생산된 많은 물건들이 해외로 수출됨으로 인해서 안동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동이 가진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비롯해 마이스 산업 인프라를 세계로 널리 알리게 될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이어서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등을 통해 산불 피해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호주 대구경북향후회 315만 원, 미주 대구경북향후회 총연합회에서 1,400여만 원, 제인리 대경향후회 1,000만 원, 사단법인 중소기업융합 대구경북연합회 4,300만 원, 사단법인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에서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단법인 국가품질 명장협회 700만 원, 사단법인 경상북도 명장협회 540만 원, 한국농촌지도자 경상북도 연합회 1,830만 원, 한국생활개선 경상북도 연합회 1,000만 원, 경상북도 4H연합회 1,0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성금 기부는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산불 피해 지원 전용 계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정책 펀드를 활용한 대규모 융복합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로드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펀드 사업 전반을 소개하는 기본 교육과 금융구조 기법, 사례 분석 등이 포함된 심화 교육, 프로젝트별 맞춤형 컨설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요 컨설팅 프로젝트는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청송 산림 레포츠 휴양단지 조성 등으로 참석자들은 사업 구조화, 민간 투자 유치, 수익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자본과 금융 기법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 방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안동 남후 농공단지 등 산불 피해 농공단지를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단지 등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지원 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제 입찰과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에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인력, 판로, 컨설팅 등 특별지원 지역 연계 지원 프로그램에 조건 완화, 평가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